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잡지를 보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가장 화가 나는 순간 뭔가요? 왜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만화만 보지? 쏙쏙 정말 만화만 골라서 봐요. 네. 좀 어떻게 찾았지? 막 할 정도로 구석구석에 있는 만화를 찾아서 보면서 만화를 쓱 다 보고는 다 봤다 하고 이제 안 봐요. 그걸 보고 있으면 돈이 아까워요. 속상하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책 사줬는데 네. 정말 요새는 글이랑 만화랑 섞여 있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만화 부분만 보고 글은 아예 안 읽더라고요. 에. 이렇게 읽으라고 네. 강요해봐야 보지 않고 저는 그냥 차라리 읽어줘요. 그러면 글 부분은 네. 아직 이제 1학년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제한을 많이 안 둬요. 미디어에 대해서. 할 일만 해라. 그 다음은 이제 너의 즐거운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어가동에서 만화만 본다는 불편사항들이 네. 실제로 많이 접수가 될 근데 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진짜 너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책을 보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기대치가 너무 낮은가 봐요, 제가. 아니요, 근데 이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만화라도 정말 글을 읽는 능력을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기대와 달리 아직 그 정도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단계가 어쨌든 만화를 보고 줄글을 읽고 그리고 더 깊은 책을 읽는 단계가 있다고 봤을 때 만화로 시작해도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아이들은 아주 재밌어야지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만화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조금이나마 얻어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희도 만화도 여러 가지 만화가 있는데 그 중에는 학습이 좀 많이 담긴 만화가 있고요. 네. 학습이 거의 안 담긴 만화가 있어요. 주제만 뭐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스포츠일 수도 네. 있고 일상과학일 수도 있고 주제는 되게 다양한데 네. 거기에 담긴 학습 수준은 다 되게 다양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어서 놀랐어요. 아이가 선택하는 만화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랬을 때 과학이 꾹꾹 담겨 있어서 그런 만화를 보는 친구들이 거기에서 또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은 학습 내용이 많이 안 담겨 있지만 그냥 인공지능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스토리 자체를 즐기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엄마들이 이제 기대가 있고 욕심이 있다 보니까 애가 막 책장 어디서 멈췄나 어디서 넘겼나 다 읽었나 안 읽었나 막 되게 감시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버려야 돼요. 그쵸? 네. 오랫동안 이 구독을 해온 독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쵸? 만화만 보고 정말 이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던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모든 영역 혹은 이 책을 제대로 소화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도 혹시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이들이 사실은 만화를 봤을 때 말칸 하나를 보면서 낄낄거리는 순간이 있다가 만화 전체의 스토리를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의 어떤 심미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즐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습 그 자체를 즐기는 친구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페이지를 넘기다가 기사를 보게 되고 기사를 보다가 또 저희 있는 경험 컨텐츠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구사랑 탐사대라던가 그랬을 때 아이들이 뭐 하나에 꽂히면 부모님들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구사랑 탐사대를 1기부터 참여해서 저희 올해 9기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 참여해서 그래서 지구사랑 탐사대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 주변을 되게 꼼꼼하게 관찰하는 능력, 그리고 탐사 기록을 올리면서 내가 뭔가를 보고서를 쓰는 능력 같은 것도 키우게 되고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우수상들도 수상을 하게 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생태원과 같은 기관에서 또 동아리 연구상 같은 걸 받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또 포트폴리오로 이용을 해서 대학 입시에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저는 진짜 깜짝 놀라고 되게 뿌듯해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으면 어린이들의 관심사가 넓다가 좁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가 성장하고 이거를 통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상 받으셨다면서요.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편집장님이 직접 상을 받으셨대요. 무슨 상인가요? 어제 시상식을 다녀왔고요.
네.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아까 네. 잠깐 1편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동네 동물원 수비대가 네.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특별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저희가 뭐 잘해서 된 건 아니고요. 우동수비대에 800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지원을 해서 탐사 기록을 올려주셨어요. 이 탐사 기록을 저희 수의사님이 네. 다 분석을 하셔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내주셨고요. 그걸 저희가 보도를 시각화를 잘 해서 널리 퍼뜨렸죠. 저희가 상을 받아서 기쁘다기보다는 동물원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공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물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들도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네. 동물원을 당장 없애면 거기 사는 동물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동물들이 그러면 그 동물원에 머물면서 네. 행복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동물을 체험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요새 인수 공통 감염병들도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건강하게 체험을 하고 동물의 복지도 나아지고 그러면 동물도 좋고 네. 인간도 행복한 거잖아요. 함께 행복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알려지기 이전에 많이 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조사 결과를 그렇죠. 많이 나눠서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특별상을 그렇죠. 받았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그럼요. 그걸 네.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잖아요. 네. 그 일을 우리 800명의 친구들이 네. 같이 한 거잖아요. 어린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특징이 네. 알뜰 살뜰 잘 시켜보자 네. 이런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저희 구독자님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들이라면 이런 거 잘 챙겨서 해주실 수 있는 분 아닐까. 그럼요. 네, 이것도 되게 엄마 관심 되게 많아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움직여 주셔야 네. 되기는 해요. 사실 일종의 엄마 초등학생들이, 숙제예요. 네, 스스로 움직이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동물원이든 네. 멸종위기 생물을 만나러 어디 음. 밖에 멀리 가기도 네. 어려운데 함께 하시면서 근데 부모님들도 성장한 사례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린이가 막 가자고 하니까 자녀가 따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시큰둥하게 이렇게 계세요 뒤에. 갔다 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디 한번 이제 애들은 근데 사실은 산이나 이런 데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천둥발광생이처럼 뛰어다녀 신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결국은 배우세요. 탐사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건 결국 부모님들이시더라고요. 애 때문에 갔는데 엄마가 공부하고 있어. 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3년, 4년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더 환경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활동가가 되시기도 하시고요. 진짜요? 실제로 부모님들 중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녀가 봤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맞아요. 네. 애들이 보고 있다. 네. 근데 항상 기억할 거. 네. 좋은 활동들, 네. 참여할 수도 있겠다 네. 싶은 활동들을 이 안에 담아주셨다는 게 너무 네. 좋고 책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 한번 해주고 네. 싶다 이런 마음 들게 하셨네요. 네. 너무 좋네요. 최근에 어린이 과학동화에서 다루었던 궁금한 네. 게 있어서 우리 네. 편집장님 오신 김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이제 뭐 일종의 문해력이죠. 문해력인데 앞에 디지털이 붙었단 말이에요. 일단 문해력이라고 하면 키워드 자체는 우리 어머님들이 막 갑자기 눈이 동글동글해지세요. 근데 디지털 문해력은 뭔지, 우리 애가 실제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안 좋으면 어떨 때 불리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해력이 디지털이 붙었지만 똑같아요. 이게 읽고 쓰는 능력이고 자기를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이 붙으면 요새는 특히나 애들이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수업부터 아이들이 친구랑 소통하는 것까지 다 디지털에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애들이 디지털에는 가짜 뉴스도 많고 혐오와 차별이 담긴 컨텐츠들도 많고 제대로 읽고 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막 방대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책을 읽고 쓰면 됐는데 디지털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네. 정보를 접하는데 그냥 들어가고 계속 나와요. 관련 뉴스가. 타고 가면 네. 끝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의 플랫폼도 너무나 다양하고 아이들이 좀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르쳐 주려고 하고요. 아이들이 특히나 위험한 거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잘 몰라서. 모르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혐오와 차별이 담긴 컨텐츠는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지 내가 이 컨텐츠를 다른 친구한테 퍼나르지 않을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디지털은 또 이제 대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나 너 친구야 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이상한 어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를 보호하면서 디지털을 즐기는 방법. 그리고 내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 저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봐야 되는데 자꾸 오먼 센스만 봐줘. 아니, 저도 그렇거든요. 네. 애가 어릴 때부터 요새는 다 모바일 기기를 되게 쉽게 접하니까 이거를 통제하는 거에만 되게 급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계속 보니까 그만 봐. 좋겠고. 시간 제한하고 막 네. 이런 거 정도. 근데 이제 제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올바로 이게 한 번 해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뜻이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연재 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컨텐츠는 어린이 과학동화 그 지면 내가 아니라 밖으로 자꾸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캠페인인 거네요. 네.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정말 가짜뉴스도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관련된 컨텐츠를 서로 주고받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관심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잘 없어요. 맞아요. 이걸 누가 뭐 이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 때린 거는 바로 티가 나지만 이거는 부모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알아야 하시는 컨텐츠. 그래서 요새는 디지털 페어런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너무 있어요. 좋은 용어다. 네. 못하게 하거나 적게 하게 하는 것만 급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네. 디지털 페어런팅. 네. 게임도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데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게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뭐 마인크래프트는 많이 알려진 거고 요새는 메타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출연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내에서도 아이들이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는 영역, 크리에이터적인 영역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표현하는 능력 이 모든 게 다 되게 그게 또 잡지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트렌디한 어떤 상황들을 다루어 줄 수 있는 게 잡지잖아요. 그쵸? 네. 몇 개월을 준비해서 나오는 단행본 책이나 아니면 몇 년을 준비해서 나오는 교과서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최신의 뉴스 기사들을 바로바로 다루어 줄 수 있는 게 이 잡지의 역할이다. 제가 잡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생각을 오늘 편집장님을 뵙고는 많이 했어요. 잡지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잡다하게 다 최신 트렌드를 담아내려고 노력하는데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여기서 배웠으면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간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답을 주기보다는 애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생각할 거리를 자꾸 던져줘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구독할 때 처음 한두 달 정도는 애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돈 아까워서 제가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읽게 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는 이제 어린이 떼고 구독을 신청을 할 건데 애들이 또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저희 애들은 그래요. 제가 읽어야죠 뭐. 저는 당연히 과학동화 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요. 근데 다만 어린이 과학동화가 어린이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뭐 5, 6학년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도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혀 유치하거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어린이 과학동화도 보고 과학동화도 보고 이번에 이제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보더라고요, 애들이. 저희가 어린이 수학동화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 과학동화도 있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과학과 수학을 연계해서 봤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수학적 사고력이랑 과학적 사고력은 서로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처럼 저희 애들은 전형적인 이제 문과 쪽 계열 아이들이라서 찾아 읽지 않아요. 수학과 관련 도서들을 제가 권하거나 같이 읽지 않으면 안 읽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잡지를 선택을 한 거고 제가 방법으로 이제 잡지를 활용을 할 생각이고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잡지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우리 편집장님 모셨고요. 오신 김에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혜택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혜택은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